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이 시끄러운 최순실 게이트. 체육계에 미친 폐해도 심각하다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체육계까지 파고들어서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최씨 딸 정유라 씨가 국내 승마대회 준우승에 그치자 승마협회 감사까지 지시했고요. 이듬해 스포츠 4대학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부터는 체육계를 꽉 쥐고 입속 챙기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올 초에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 각종 이권 사업을 챙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파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체육계에 아주 큰 상처를 안긴 셈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면서 체육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 찍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요. 체육계가 깊은 상처를 입었고요. 또 미르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700억 원대 거액을 모금했는데 네. 대기업들이 최근에 스포츠단 투자를 줄이면서 한국 스포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부와 문체부가 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는데 거꾸로 체육계를 비정상화로 만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참 이 말과는 거꾸로 간 이 상황 어떻게 될지 걱정인데요. 자, 그럼에도 오늘 국내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펼쳐지고 있죠? 네, 두산과 NC가 7전 4승제 한국 시리즈를 치르고 있고요. 두산이 홈 1, 2차전을 따냈고 양 팀이 오늘부터는 장소를 마산구장으로 옮겨서 3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3차전의 이 경기 진행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두산은 보우된 NC는 최금강 선수를 선발 투수로 내세웠는데요. 4회 초까지 양 팀의 팽팽한 투수진이 이어지면서 0대 0으로 맞서 있고요. 네. 특히 NC의 최금강 선수는 안타와 볼넷을 한 개도 내주지 않고 퍼펙트 피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프로축구에서는요, 최우수 선수 후보가 발표됐군요. 네, 광주국 전북의 레오나르도, 서울의 오스마르 선수가 K리그 클래식 MVP 후보 3명의 이름을 올렸고요. 네. K리그 대상 시상식이 8일에 열리는데 주인공은 그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11월 8일에 미국 대선일에 우리는 이제 최우수 선수가 발표되는군요. 네. 자, 남자 프로농구요. 초반 판도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시즌 우승팀 고양 오리온이 3연승으로 단독 선두인데요. 헤인스와 이승현 등 우승 멤버가 건재하고요. 또 새로운 용병 바셋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키네스와 김주성이 버틴 동부, 오세근과 이정현을 앞세운 인삼공사가 3승 1패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농구에 관심이 부쩍 가더라고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China Today. 네,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중국의 창업 열풍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중국 전문가시죠?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중국 요즘 약간 저성장 여러 가지 고민들 경제적으로 있습니다만 창업 열기는 참 뜨겁고 대단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올 들어 중국에서 새로 생긴 회사가 몇 개냐? 네, 이걸 열심히 계산했더니만 9월 말까지 400만 개가 생겼습니다. 올해만요? 올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5,000개 정도가 생겼습니다. 네. 인구가 많은 건 익히 알지만 기업 수를 들으니까 또 깜짝 놀랄 얘기군요. 네, 그래서 작년보다 27%가 늘어난 건데요. 새로 생긴 회사의 특징을 보니까 그중에서 80% 이상이 네. 서비스 산업이다.
아하. 그 제조업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규모 소자본으로 참신한 아이디어, 하이테크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IT 업종이 대부분이더라.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네. 최근에는 창업 시장이 지금 엄청난 돈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좋다면 얼마든지 대박을 낼 수 있다. 어허.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 중국의 부자 하면 뭐 요즘 관심이 많은데 제일 유명한 건 아마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회장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또 어록도 쏟아내고 있고요. 자, 중국에서 창업이 이렇게 크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정말 크게 늘어나는 이유랄까? 그 배경은 어떨까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청년 일자리 만드는 거. 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창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네. 이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해마다 중국은 이제 적어도 연 6.5% 이상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네. 못하면은 일자리를 못 만들고 일자리를 못 만들면 실업이 생기고 이게 바로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이 창업과 혁신 양대 축으로 중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 지금 이런 비전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냐 하면은 창업을 한다. 그러니까 회사를 만든다 하면은 세금을 적게 내도록 네. 아니면 세금을 거의 안 내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류가 복잡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네. 그런데 그걸 갖다 싹 다 없애줬어요. 음. 서류 한 장만 내면은 누구든지 회사를 만들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국에 한참 뜨는 BAT라고 네네. BAT. 뭐죠 아시나요? BAT. 예. 지금 뭐 제일 그 큰 회사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바이두 B. 바이두 B 맞습니다. 그다음에 A는 A는 알리바바. 알리바바. T는요, 우리나라 게임 업체하고 엔터테인먼트에 많이 투자했던데, 텐센트. 아이고 네. 맞습니다. 예, 그 BAT가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IT 기업이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죠?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아이고, 네. 무슨 말씀.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바이두의 리엔홍 회장이라든가 네. 알리바바의 지금 말씀하셨듯이 마윈이라든가 네. 그 텐센트의 그 마화腾 네. 이런 세 가지 큰 기업을 이룬 창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국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 됩니다. 네. 나도 한번 대박을 내서 저런 사람처럼 부자가 한번 돼보자.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중국의 젊은이들의 선망 이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중국의 젊은이들 이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네. 취업 자리 가뜩이나 힘든데 취업하지 말고 차라리 내 회사를 갖다 만들어 보자. 이런 네. 분위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창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일자리도 많이 생깁니다. 이게 또. 기업이 하루에 10,000개가 넘게 생기는데 일자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수치로 보니까 올 들어 9월 말까지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1,067만 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도 또 많이 내렸다 이런 네. 건데요. 9월 기준으로 보면 31개의 대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실업률이 201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5%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게 뭐 규모도 참 어마어마합니다만 어쨌든 그 창업 열기가 뜨겁다는 건 이 사회가 뭔가 꿈과 희망, 기대감, 진취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는 느낌 같아서 다소 좀 부러운데요. 이 청년 일자리 만들기는 뭐 중국뿐 아니고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공동의 과제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은 어디서 어떻게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나요? 예. 여기는 바로 모바일 네티즌이라는 중국 특유의 그런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모바일 네티즌. 예. 지금 6월 말 현재 보면은 중국의 네티즌이 모두 몇 명이냐? 7억 1천만 명이거든요. 그래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네. 절반 이상이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 중에서 92% 그러니까 6억 5,600만 명이 바로 모바일 휴대전화를 갖다가 사용하는 네티즌들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료라든가 교육, 교통 각 분야에서 지금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 하나만 들면은 그러니까 택시도 부를 수 있고 예를 들어 택시 요금으로도 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자판기 계산도 할 수가 있고 모든 걸 갖다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테면 업계가 인터넷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런 건데요. 네. 지금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 젊은이들이 창업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웨이상이라고 있습니다. 웨이상. 그러니까 미상이다. 우리말로 한자로 쓰면 미상이라는 건데 네. 이게 뭐냐. 웨이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웨이보. 중국의 웨이보, 유명하죠. SNS 그러죠. SNS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제품을 갖다가 전시하고 홍보를 하고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에 샵을 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근데 그게 바로 모바일이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바일을 이용한 일종의 전자상거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2013년에 처음에 외이상이 등장했는데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뭐냐? 여성들이 얼굴에 쓰는 마스크팩. 네네.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올려가지고 아주 대박을 갖다 쳤고요. 지금 이제 외이상 하는 사람이 얼마냐 보니까 1,535만 명인데요. 지금 이것도 보면 대부분이 젊은이들이다. 그러니까 36살 이하 외이상이 모두 얼마냐. 전체 88%.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다 젊은 사람들이 휴대전화에다가 그걸 이용하고 있더라. 이런 네. 건데요. 지금 이 시장 규모 자체도 올해 보면 60조가 넘는다. 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어마어마하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이게 사용자가 아니고 이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1,535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데요. 자, 만약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중국에서 한번 창업을 해보겠다. 시장 규모가 크니까. 그럼 권유할 만한지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떤 업종을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그 중국 경제가 예전만은 못하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6.5%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 겨우 하고 있는 마당인데 네. 거기다가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방대하고 네. 또 중요한 건 우리하고는 아주 가깝습니다. 비행기 네. 타면 1시간, 2시간이면 갈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이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 시장을 갖다가 아주 활성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 중에서도 아이디어가 좋으면 우리나라에 와서 창업해라. 하하. 그럼 우리가 돈은 만들어주겠다. 권장을 하고 있군요. 권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라면 중국에 가서 창업하고 네. 투자자 모으는 일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IT 업종 같은 거 하려면 역시 베이징이라든가 선전이라고 우리가 심천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를 가면 좋겠고요. 또 그게 아니고 식당이나 빵집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큰 대도시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조그만 도시에 가서 열면 그것도 괜찮겠다. 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진출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다. 네. 적어도 중국어 정도는 해야 되고 중국 시장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창업을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물론 이게 막무가내로 될 일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차분하게 탄탄한 준비를 해서 이제 가야겠습니다만 뭔가 기회가 있어 보이는 느낌에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이나 투데이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혼탁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좀 어렵게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 가을은 시 읽기에 좋은 계절이죠.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음의 시 한 편 선물 드리고 싶은 마음에 YTN 라디오가 준비했는데요. 특집 다큐멘터리 시 다시 꽃 피우다. 오늘 잠시 후 8시 15분부터 2편 시 세상에 싹 틔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최영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